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세계에 알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가 등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영어로 된 제목도 스퀴드 게임이라고 그대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오랫동안 찍었던 적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다라는 사람들도 그때 많이 늘었었고요. 또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라는 그런 전 세계인들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그 오징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 시켰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때 아닌 문어 논란이 일면서 반대로 이 문어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하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잠시만 따라와 주시면 이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혹시 오늘도 그냥 들어와서 영상만 보시는 방문객으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웰컴 환영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식구 레알 가족이 되어주시면 더더욱이 깊은 환영을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참 지난주에요. 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공유해 주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댓글을 거의 다 읽고 있고요.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달부터 간병인들의 근무 관리, 근로 관리를 앱이나 웹사이트 등 이 전자 시스템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자 이 많은 한인 간병인들이 줄사표를 냈다 라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린 바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 한국 내 구독자께서는 또 한국의 경우를 댓글로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피하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래된 소위 말하는 그 똑딱폰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똑딱폰, 말 그대로 똑딱 그냥 열어서 전화만 걸 수 있는 그런 전화를 말하죠. 스마트폰이 아닌 거. 또한 그리고 다른 뉴스, 이제 소수의 우대 정책에 그 위헌 판결이 났다라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또 4년 전 아들이 다니던 UCLA에서는 성적 4.7인 한인 학생이 떨어지고 4.0의 히스패닉 학생이 합격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실제 예를 들어서 생생한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구독자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주도 많은 뉴스, 또 많은 댓글 함께 소통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기대합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의 댓글은요, 100% 레알이죠. 100% 리얼, 진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댓글이나 또는 뭐 어떤 그 물건의 사용 후기 또는 뭐 어떤 식당의 방문 후기 등을 마치 진짜처럼 가짜로 올리는 소위 페이크 리뷰가 요즘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가짜 리뷰, 소위 페이크 리뷰 등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와 사기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규정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를 돈을 지불하면서 사고 팔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작성하는 그 부정적인 고의적 리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고의적인 가짜 악의적인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 동네에서 그 자영업 하시는 무슨 식당이나 특히 무슨 치킨집 이런 데서 악의적인 댓글을 해서 나 이 악의적인 댓글 내려줄 테니까 치킨 한 마리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일들도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좀 큰 케이스에 비하면 소위 장난이었습니다. 자, FTC가 이 절대 가짜 리뷰를 못 적도록 하면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몇 가지 추가 조항도 밝혔습니다. 자, 먼저 악의적인 댓글과는 반대인 어떤 제품의 긍정적인 리뷰가 있을 때 그 리뷰를 그대로 베껴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건의 경우에 제조회사 또는 식당의 경우 또 그 식당 관계자나 내부자가, 회사 관계자나 식당 내부자가 자신의 신분 공개 없이 리뷰를 남기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FTC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민사적 차원에서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FTC의 이런 규정안 도입은 아마존과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과 그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와 리뷰 베끼기 등등 그 남용과 오용이 문제시돼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일부 판매자들은 가짜 리뷰를 통해서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제품을 상단에 나오게 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로 돈 주고 사람을 사든지 해서 가짜로 리뷰 막 좋게 올리고 해서 누군가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자신들의 제품이나 자신들의 회사가 맨 위에 상단에 올라오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라고 이 FTC는 밝혔습니다. 이 FTC는 이 정도면 리뷰 사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리뷰 사기. 리뷰 사기가 만연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리뷰 한 개에 몇 달러를 받고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주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제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이제 아예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서 가짜 리뷰를 엄청나게 마구잡이를 써대는 그런 사례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FTC는 전했습니다. FTC가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FTC는 이런 가짜 리뷰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정한 피드백을 찾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또 정직한 기업체를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한국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적지 않이 하실 겁니다. 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먼저 이것을 60일 동안 시험 기간을 갖고 실시를 해서 효과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바로 정식 입법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테스팅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서 예고해드린 그 오징어와 문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몇 년 전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의 그 문화 광국 이미지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징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자칫 지금 이 문어 때문에 하락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한국인만이 즐겨 먹는 음식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낙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요번에만 산낙지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문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에, 산낙지나 문어, 이런 게 이제 한국인만이 즐겨 먹는 몇 안 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어입니다. 최근 그런데 이제 문어에 대한 식용 금지 캠페인이 동물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어를 먹지 말자라는 이유는 대체로 한 5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2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어는 지능이 발달했다라는 이론입니다. 문어는 대략 5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뻐하는 강아지가 갖고 있는 뉴런은 5억 3천만 개인데 비해서 얼추 문어도 비슷한 숫자의 뉴런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죠, 논리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문어의 뉴런 5억 개 가운데 약 3억 개가 그 8개 다리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어가 다리 8개를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 문어는 그래서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도 8개의 다리를 다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매우 지능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연체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연체동물 가운데 가장 진화한 게 바로 이 문어, 낙지, 오징어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어 식용 반대 이유 또 하나는요, 문어는 그 촉수가 발달해서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기억한다라는 이론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근 들어 개 식용 반대는 이미 당연시 되면서 오래된 얘기가 됐고요. 새롭게 이 문어 식용 반대 캠페인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문어 식용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4명 가운데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설문조사 기업인 YouGov가 최근에 진행한 조사 결과 미국인의 24%가 문어를 먹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4%니까 4명 중에 1명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럼 갑자기 한국이 거론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조사 결과 세계에서 문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한국이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전 세계 문어 수입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연간 무려 1억 2,800만 달러를 수입하면서 절대적 수입량이 많은 1위로 나타났습니다. 2위가 스페인인데요. 한국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연간 수입액 3,47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가 3,460만 달러, 포르투갈이 780만 달러, 그리고 프랑스가 490만 달러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인구 비율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에서 많이 수입한 게 뭐 그리 대수야.
또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또 수입을 많이 했다면 그건 좀 대수죠. 그래서 이제 인구 비율도 저는 함께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2위를 한 스페인 인구 보니까 스페인 인구 4,700만 명, 한국 5천만 명, 대충 한국과 거의 비슷한 인구 숫자인데 문어 수입 액수는 4분의 1. 그리고 각종 미식을 좋아한다라는 프랑스를 볼까요? 프랑스는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6,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어 수입 액수는 한국의 2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한국이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문어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문어 식용이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바로 문어 수입 2위국인 스페인이 캐너리 아일랜드, 즉 캐너리 섬에 대규모 문어 양식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스페인은 사실 이를 통해서 문어를 대대적으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요, 문어 수입국에서 아예 문어를 대량으로 양식해서 문어를 수출하는 소위 문어 수출국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인 문어 양식장 건립 반대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요, 동물 보호자들은 이 스페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문어를 먹고 있네,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대규모 문어 양식장은 스페인보다는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문어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문어를 양식해서 문어 먹물을 채취하고 또 문어를 지역 식당에 공급,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워싱턴주에서, 그때 이제 그게 워싱턴주에 상당히 대량 양식장이 있었는데 워싱턴주에서의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이를 막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빈자리를 스페인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현 상황에 돌연 한국 사람들의 문어 포식이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금까지 이 문어를 먹어왔던 사람들, 그게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들이 당장 문어를 안 먹거나 뭐 그렇게 끊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한국이 여러 면에서 갑자기 앞서 나가면서 소위 잘 나가잖아요. 한국이 잘 나가기 시작하나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뭐 말은 안 하지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많은데, 이럴수록 소소한 정보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제 캐나다 등에서 한식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이런 점을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눈치 보면서 살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자체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야 할 상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외국 사람이,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방문할 때 무비자 방문 시에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가 있습니다. 소위 KETA라고 하는데요. 이 KETA의 유효기간이 현행은 한 번 받으면 이제 유효기간 2년인데요. 앞으로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법무부는 오늘부터 해외 관광객의 KETA 유효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라고 밝히고, 이제 몇 가지 예외도 두었습니다. 17세 이하 청소년과 그리고 65세 이상자는 이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미국 시민권자를 하더라도 이 한국 방문 시에 사전에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전 전자여행 허가서 이 KETA를 받아놓으면 편한 점도 있습니다. 입국 신고서 작성을 한국에 입국할 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위해서 그냥 뭐 한국에 자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입국 신고서 쓰기 싫으니까 나는 KETA 65세가 넘어서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나는 KETA 받아놓을래. 2년이 3년으로 늘었다며 한번 받아놓으면 3년 동안 한국 들어갈 때 입국 신고서 안 쓰니까 나는 받아놓을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법무부 참 어찌 보면 좀 웃깁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라 시민권자들은 내년 말까지 이 KETA 신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내년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그 전자여행 허가서를
그런데 갑자기 또 2년에서 3년 유효 기간을 연장시킵니다라는 발표를 왜 하나 모르겠어요. 내년 말까지는 필요 없는 건데 유효 기간이 1년 연장되든 2년 연장되든 뭐 무슨 상관이 지금 당장. 물론 나중에는 필요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뭐 안 받아도 들어갈 필요 없는 건데. 관광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내년 말까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뭔가 이래야 하는 법무부 측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참 손발이 맞지 않는 그 대표적인 행정입니다. 물론 22개 나라 외에 뭐 몇 개 나라에게는 해당되는 그런 법령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대 햄버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맥도날드? 버거킹?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좀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미국에서 3대 햄버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랬다시피 가장 규모가 큰 햄버거 회사를 떠올리죠. 제가 이제 그래서 질문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네요 라고 이제 정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 햄버거는 뭘까요? 이렇게 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맥도날드가 저 밑으로 쑥 내려가나요? 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1, 2, 3위. 요게 이제 조사할 때마다 이제 3등은 가끔 바뀌는데요. 1등과 2등은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1등은 바로 인앤아웃 버거, 그리고 2등은 파이브 가이스라는 버거입니다. 물론 이 버거샵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이들 버거를 그래도 한 번 이상 먹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그런 조사에서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위는 뭐 컬버스 버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뉴욕에 있는 그 쉑쉑 버거 등이 이제 3등을 놓고 이제 엎치락 하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3대 버거 중에 하나인 그 파이브 가이스 버거가 한국에 진출해서 지난주에 한국 내 첫 매장을 서울 강남에 개점했습니다. 예상대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기 전부터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지면서 첫날 장사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홍보를 제가 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번 맛보면 누구나 다시 맛보고 싶어 한다는 그 파이브 가이스 버거. 그런데 그 파이브 가이스 버거의 특이하게 맛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바로 피넛 오일, 바로 땅콩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땅콩 기름이라고 다 맛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독특한 맛, 다른 햄버거와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독특한 맛의 비결은 바로 피넛 오일, 땅콩 기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위생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먹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파이브 가이스는 햄버거의 그 패티는 물론 고기, 패티는 물론 빵, 감자튀김, 이 모든 음식을 100% 땅콩 기름으로 튀깁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메뉴를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고객에게 무료로 땅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땅콩 알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이 파이브 가이스 버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에 이번에 개점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 그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에 대한 인식도 좀 낮은 편입니다. 혹은 평소에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땅콩을 먹지 않고 있는 한국 분들 가운데도 이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가 피넛 오일로 만든다는 걸 모르고 갔다가 큰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땅콩 알러지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갑자기 호흡곤란 또는 혈압의 급격한 저하, 급기야는 의식불명, 의식소실이라고 하나요? 의식소실 등 증상을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신 쇼크로 이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콩을 직접 먹지 않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땅콩이 원료가 된 걸 먹기만 해도 알러지 증상을 바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땅콩 알러지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알러지 가운데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환자 수가 적은 편인데도요. 아주대학병원이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등 한국 내 연구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 5.3%나
땅콩 알러지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땅콩 알러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식품 알러지 그 유발 물질은요, 어릴 때 노출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그 유병률이 낮아집니다. 이제 어릴 때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조금씩 아주 극소량씩 조금씩 접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면역이 생겨서 익숙해져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콩만은 예외입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어린아이에게 혹여나 땅콩을 조금씩 반복해서 노출시키면 나아지겠지, 적응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땅콩은 절대로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콩 알러지가 없는 줄 알고 파이브 가이스 버거를 먹고 온몸이 가렵거나 또는 기도가 붓는 등이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미국의 유명 버거 가운데 쉐이크쉑 버거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인앤아웃 버거는 현재 입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인앤아웃 버거 상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 회사 업체는 2년 안에 영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년 동안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앤아웃 버거는요, 상표 등록만 해놓고 2년에 한 번 딱 하루만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취소당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앤아웃이 한국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재료가 냉동하지 않고도 조리가 가능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한국까지 영업을 하면서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거대 약국 체인 월그린스 잘 아시죠? 이 월그린스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모양입니다. 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월그린스는 미국 내 150개 매장, 영국 내 300개 매장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는 이 같은 몸집 줄이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순위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 측은 폐점 대상 매장의 구체적인 로케이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901년 시카고에 설립돼서 현재 시카고 교외 도시 디어필드라는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월그린스는 미국 내에는 약 9,000개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중남미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 무려 13,000여 개의 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네, 40세 된 미국인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현재 역사상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0세, 즉 40살 된 미국인 가운데 25%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국말로 모쏠인 거죠. 모태솔로. 이는 10년 전인 2010년에 20%에서 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40세 된 미국인 미혼 비율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980년 당시 미혼 상태였던 40세 미국인은 단 6%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퓨 리서치는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점점 더 결혼을 미루고 있고 결혼을 완전히 포기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0살 된 미혼 비율 25%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성은 25%보다 높은 28%, 그리고 여성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도 미혼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흑인의 경우에 40세 미혼 비율이 무려 46%에 달아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히스패닉계는 27%, 백인은 평균보다 낮은 20%, 그리고 아시아계가 제일 낮아요. 17%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는 그래도 제일 낮네요.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0세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33%가 미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26%로 줄어들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18%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차이에 대한 이유는 뭔지 그건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꼴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최근에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동의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14%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2%는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지지 정당별로 보면요, 공화당 지지자가 71%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자는 62%, 무당파는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주 민감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향후 몇 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요, 미국인들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응답자의 37%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지지한다라고 답했고요. 31%는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2%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고 군사력 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둘 중에 어느 대답을 확실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32%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끝으로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응급 의사가 목에 작은 닭 뼈 조각이 걸려서 달려온 그 환자에게 코카콜라 4캔을 마시게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스 브래시라는 이 여성은요, 최근 웰링턴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닭고기 요리를 시켜 먹다가 작은 닭 뼈 조각이 목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내다가 통증이 자꾸 계속되자 이틀 후에 응급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이 브래시라는 여성의 상태를 들여다본 이비인후과 의사는요, 뼈 조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비교적 작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코카콜라 캔 4개를 사서 한꺼번에 다 마시세요 라고 약 쓰는 처방전 대신에 코카콜라 4캔을 처방해 줬습니다. 단 다이어트 콕 말고 레귤러 콕을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 처방이 약이 아니라 콜라? 이 브래시라는 녀석은 처음에는 좀 의사의 처방이 너무 좀 이상하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다소 좀 망설였는데 결국은 마켓으로 달려가서 이 콜라를 4캔 사서 한 번에 4캔을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튿날 상태가 호전된 것을 느꼈고 또 그 다음날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면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수도 막힌 곳에 화학약품을 집어넣은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뼈를 분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 뉴질랜드의 의사협회 브라이언 베티 회장은 그런 치료법을 지금까지 본 적은 없지만 설탕이 들어간 산성 음료인 콜라가 치아의 이 에나멜, 치아의 겉표면인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 않느냐라면서 이 의사는 아마 거기에서 착안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이 콜라가 목에 걸린 뼈를 내려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은 있었습니다. 단 그때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의사가 공식적으로 무슨 처방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자, 여하튼 탄산 음료가 뼈에 스며들어서 탄산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뼈를 분해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해라고 해서 산산조각 내는 그런 분해까지 상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뼈를 상당히 연약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유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할머니가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씹지 말고 그대로 넘기라고 해서 그 어렸을 때 그 작은 목구멍으로 낑낑대면서 큰 밥덩어리를 힘겹게 넘겼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생선 가시가 쑥 함께 내려간 그런 경험한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밥 한 덩어리 꿀떡 넘기는 게 자칫하면 걸려있는 가시를 더 깊이 박히게 할 위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지금 와서는 해봅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그 생선 가시보다는 조금 굵은 그 닭뼈 조각, 그거야말로 밥 한 덩어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설탕이 함유된 산성 음료로 미세하지만 살짝 유연하게 녹여주고 또 탄산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 탄산이 뼈 조각 내부로 들어가서 뼈 자체의 강도를 또 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어느 정도는 make sense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콜라처럼 시원하게 구독 쏴주시고요. 댓글까지 시원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